현장 검증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때 현장 검증 대법원 찾아가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무리한 조희대 죽이기가 이재명 대통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9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13일에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이 있는데요. 현장 검증 추가로 더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또 했는데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로 청문회를 마련을 했죠.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이것도 이제 설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의견서는 좀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했는데 청문회가 이제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직전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법관이라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잘못을 국회가 파악하고 바로잡는 건 당연한 책무다. 헌법 어디에도 법관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없다.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와 탄핵을 외치던 분들이 지금 야당이다. 그 당시 주장처럼 법관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든 분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한 채 대법원장이 재앙적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국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불출석은 다 예견이 된 상황이었죠. 지난 5월에도 대법원장 청문회에 있었는데 파기환송권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103조와 65조, 법원조직법 65조, 법관의 독립, 합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안 나왔겠죠.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한들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지가 좀 의문인데 러프하게 찾아본 걸로는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출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는데도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현직 대법원장이 얘기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관례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뭐 상권 분리 관련해서겠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출석을 강제할 조항이 없더라고요. 국회법 121조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불러서 또 뭐 못 갑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 그냥 강제 조항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법조항이랑 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러프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불출석하는 사유로 굉장히 좁게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출석해라 출석 못한다 이게 자꾸 도돌이표처럼 되는 게 민주당에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 9월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43.3%, 전주 대비 0.9%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8.3%로 0.3%포인트 밖에 안 빠졌는데 많이 빠졌죠. 리얼미터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등 여당의 전국 주도 노선과 미국 관세 등등 작용한 것 같다.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갤럽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5%, 그 전주보다 5%포인트 빠졌습니다. 부정평가는 34%, 그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이 분석 결과가 좀 충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몇 면을 보면 밀어서 짐작건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 대통령의 실책보다 뭐 실책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밝힌 거예요. 보수 논객도 비판을 합니다. 조갑제닷컴 대표님 9월 25일 JTBC 이가역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인다.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사법부 압박을 거칠게 하고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하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그럼 얻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법관 단계적 증언,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어떤 기사 보니까 이달 초에 발표한다고 했고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추석 지나고 발표한다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2022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데 화력을 더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걸 먼저 해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겠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 보고 이 정도면은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랑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당대표 여러 가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발언과 지적과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두 분과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년 6월 지방선거 하마평이 자꾸 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원을 할 거라더라, 어디 어디 출마를 할 거라더라 등등. 물론 다 썰이고 찌라시입니다만, 그런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면 특정 법관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특정 인물이 뭐 사법 절차를 악용해서 전행을 하고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구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대통령의 그 앞길을 막는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건 좀 정말 진지하게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숨을 안 쉬고 싶은데 자꾸 한숨이 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